네, 생물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너무 쟁쟁하신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제 과목 담당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연고대 생물 이제 전공 수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뭐 연고대 희망하시는 학생들 외에 혹시라도 중대나 이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매년 설명할 때마다 이게 혼란이 오다 보니까 제가 예시문항 드린 것 중에서 2022년 문항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2021년 12월 달에 치렀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지난 2022년 10월에 치렀던 문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문항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연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둘 다 일반 생물학 시험 범위는 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재가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생물 계열 과들 중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라이프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서울대 외에 연대, 고대 그 이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 전공 서적, 일반 생물학 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현재 12판이 가장 최신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둘 다 시험 범위를 연세대학교는 캠벨 생명과학으로 나와 있는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실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캠벨 원교재는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가 두 권이 전범인 반면에 포커스 교재 같은 경우는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한 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당연히 4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교재를 선택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포커스라는 교재는 캠벨 교재 4000페이지 분량 중에서 일부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내용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포커스 교재가 문제가 내용과의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캠벨 원본을 보기를 권유를 하는 편인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그 캠벨 교재가 챕터상으로 56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태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50챕터부터 56챕터까지, 진화학 부분이 이제 25챕터부터 30챕터까지 그 부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작년에는 문항이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문항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설명에서 생물학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굉장히 분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학생들하고 지지고 볶고 막 울고 같이 달래고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시험장에 보내놨더니 2022년도 대비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자료는 제가 실제로 최근 3년간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장에 가서 같이 시험을 보고 제가 시험 보고 현장 분위기라든지 혹은 출제 경향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시험 보면서도 조금 화가 났죠. 이거를 시험을 보려고 나한테 애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당연히 정상적인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올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난이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상승한 것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을 시킨 것이지, 그러니까 작년이 심하게 쉬웠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2023년 대비 문항이 크게 어려웠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평년도 난이도를 회복했다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연고대 공통인데 이거는 단순 지식형 문항이 다수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비교를 해드리는 거냐면 미트나 디트나 피트 같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다른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미트, 피트 같은 경우는 일반 생물학 지식만 가지고 절대 해결 못하세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 해석도 하셔야 되고 실험 해석도 하셔야 되고 그런 문항들이 나오는 반면에 생명과학 편입 문제는 정말 단순 지식형 문항, 예를 들자면 뭐 다음 중 세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뭐 1번 뭐 소포체, 2번 해 이런 식으로 일반 생물학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디트, 피트를 생물학의 시험 준비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50문항 중에서 45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5문항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전년도하고 대비해봤을 때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2개년 문항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객관식 경향에서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느냐면 요게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에 진행했었던 시험에서 제가 12번 문항부터 16번 문항까지 문제만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생물학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번, 13번, 14번, 15, 16번 여기에 해당하는 답안들이 우리 세포 구조를 공부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포 소구조에 해당하는 게 한 1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12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문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6문항이 결과적으로 묻는 질문은 세포 구조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준비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 2023년 문항을 보시게 되면 문항이 이렇게 됩니다. 세포 신호 전달 관련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고르라고 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문항에서 세포 신호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분자생물학 보기 하나, 세포학 보기 하나, 호르몬 보기 하나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넓은 커버리지를 덮을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세포호흡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1번부터 5번 보기에서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 챕터 한 챕터 분량의 페이지로 한 40페이지 되거든요. 그 40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 중에서 5개의 보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전년도 문항 같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무리 객관식 문항이 45문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일반 생물학 범주 중에서 국지적인 지식을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지만 올해 나왔던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로 거의 교재 페이지 40 내지 50페이지를 커버할 수 있는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 45문항을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연대에서 놓친 범주는 동물생물학 파트 한 파트고 나머지 범주에서는 굉장히 골고루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에 어떤 건지 지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화순환, 호흡배설, 신경, 감각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물생리학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약간 생물학에서 사골이에요. 너무 많이 문제가 나와서 동물생리학 부분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낼 게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환 파트에서 문제 몇 개 나왔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물생리학 부분에서 면역계하고 신경계 문제만 나왔습니다. 소화순환, 호흡배설 전혀 안 나왔고요. 호르몬 문제 딱 하나 나왔고 이런 식으로 연대문항 같은 경우에는 동물생리학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범주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거의 전 범위의 문제가 골고루 출제됐다라고 하는 게 객관식 유형에서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2개년 동안에는 이렇게까지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조금 문제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가 너무 쉬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의 넓은 범주에서 골고루 문항이 나왔다. 사실 학생들이 생물학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난감해하는 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이걸 다 외워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연대 문제가 너무 편향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늘 꼭 다 봐야 돼라고 말하기가 조금 미안했는데 작년 문항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빈틈이 있으시면 놓칠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5문항 객관식 문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리지가 조금 넓어졌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관식 문항에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 주관식 문항이 해마다 5문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문항인데요. 지금 문항만 제가 따온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46번 같은 경우에 그림이 DNA 복제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질문에 답하라고 했는데 문제 질문이 뭐였냐면 ABCD 해놓고 이름 쓰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4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논코딩 RNA 설명들 쭉 설명해놓고 A는 어떤 설명, B는 어떤 설명, C는 어떤 설명 이렇게 해놓고 ABC에 해당하는 거 이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단답형이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 과거 2개년 동안에 주관식 5문항 중에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문항이 총 3가지 2개가 서술형이었는데 사실 서술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서술이었기 때문에 연세대 준비한 학생들은 객관식 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했었고 그에 비해 주관식에 대한 준비 비중이 낮았었죠. 하지만 올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 기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생물이 암기할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요것만 좀 외울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무턱대고 암기시키는 걸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암기를 잘 못하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암기시키는 건 학생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거야 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 결과를 기억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암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점 하나가 뭐냐면 원리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이해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이 기억은 오래 간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 연대문항이 제가 준비시켰던 방식이 정확하게 맞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주관식 5문항 중에서 단답형이 없었습니다. 5문항이 전부 다 서술형 문항인데요. 주로 묻는 게 어떤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해가 없이 암기만 한 학생들은 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항으로 5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또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원리나 과정이나 이유를 묻는 문항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연대고대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주관식 같은 경우에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이제 사고력을 조금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연대 문항이 전년도 문항하고 비교했을 때 큼직하게 차이가 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혹시 이제 연고대 편입 생각하시고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문제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대 객관식 문항의 특이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현장 가서 시험 본 지가 3년 차거든요. 3번을 시험을 봤는데 첫 해 시험 봤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한글 옆에다가 영어 단어 주고 이거는 양반. 근데 밑에 지금 보니까 용어에 한글이 없죠. 그쵸? 이 문항이 첫 해는 사실 50문항이 다 나오지 않았고 객관식이 44문항, 주관식이 4문항이 나왔었어요. 그때 코로나 첫 해여가지고. 그런데 그 객관식 44문항 중에서 요런 패턴으로 나온 문항이 한 10개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고 제가 학생들 설명할 때 요런 경향이 있어. 문제에 영어 단어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만 그럴 수도 있고 내년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맨 처음 소개를 했었고 2년차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년차 때는 조금 심했습니다. 45문항 중에서 30문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연대 특으로 생각을 하고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물 용어는 영어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50문항 중에서 이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문항은 딱 6문제 나왔습니다. 나머지 44문항은 한글 없이 그냥 이 해독작용이 들어가야 하는 이 자리에 한글 없이 그냥 영어 단어 들어가게 나온 문항이 총 44문항, 50문항 중에서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3년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문제 특으로 봐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한글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연대의 객관식 문항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연세대학교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가볍게 접근을 해드리려고 객관식 문항 같은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빈칸 채우기, 사실은 빈칸 채우기는 2대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 이거 좀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객관식 45문항 중에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해봤던 거라서 45문항 중에서 15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빈칸 채워놓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단어로 짝지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던 게 작년에 45문항 중에서 15문항. 근데 올해는 조금 양심을 챙겼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45문항 중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년도 난이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일단 문항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방대한 시험 범위를 그 문제에서 거의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궁금한 건 이제 물론 이거겠죠. 그렇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이제 범주가 너무 넓은데라고 했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생물 이제 연세대학교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핵심입니다. 저 이제 수업할 때 혹시 뭐 맛보기 강좌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생물학 용어와 그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숙지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유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한테 상담했던 학생 중에서 이화여대를 준비를 하려고 한 학생이 독학을 했대요. 독학을 했는데 첫 해에 떨어져 저한테 왔던 건데 그 독학하던 시기에 이화여대 준비하려고 캠벨 그 4,000페이지 교재를 8번 정도 돌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번 돌고 1차 그러니까 지필은 통과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시험 준비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 생물학 범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좋아 4,000페이지 8번이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4,000페이지 분량을 그래도 한 200페이지 교재 한 2개로 줄여드릴 수 있는 거. 그런데 교재로는 줄여드리지만 설명으로 커버해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일 텐데 반복은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시도를 해드릴 겁니다. 이따가 제가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겠지만 캠벨 교재 4,000페이지 계속 읽은 상태에서 시험장 가면 문제 안 풀리세요. 이게 생물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머리에 때려넣고 가가지고 붙고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용 정리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막상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걸 다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리되 단순 내용 정리만의 반복이 아니라 문제풀이로 병행을 해서 반복할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전체 시험 시간 3시간인데요. 3시간 동안에 생물 시험지하고 화학 시험지를 같이 줘요. 생물 문제 50문제고 화학 문제 30문항이고 그 2개 시험지, 2개의 답안지를 같이 주고 시간 안 배는 학생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실 화장실을 가려면 갈 수 있거든요. 감독관과 함께. 근데 단 한 명도 나가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3시간 시험 시간 동안에 화학 30문제, 생물 50문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박혜주 선생님께서 조금 경영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잡아주고 있는 거 캠벨 포커스. 근데 포커스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캠벨 교재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마찬가지 생태학과 진학 부분은 출제가 올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예년하고 조금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난이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 조금 수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려대는 제가 연대랑 비교를 해드리려고 아까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대는 3시간 동안에 화학생을 알아서 풀어라고 주는 반면에 고대는 시험장에 학생이 들어간 이후에 110분 동안 아무도 교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화장실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분 생물시험 먼저 보고 10분은 왜 주는 거냐면 생물시험지 걷고 화학시험지 주는 시간이 10분이에요. 나머지 50분 화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물에 주어지는 시간은 5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과거 4개년 동안 제가 분석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4개년 동안에 고려대학교는 주관식으로 7문항 내지 8문항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변수가 생겼어요. 전체 문항 12문항이 나왔는데 9문항 주관식인데 3문항이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생물 시험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나는 주관식 문항 받아가지고 아는 대로 다 쓰고 나오는 게 내 체질에 맞아 라고 해서 고대 선택했던 학생들이 이 3문항에서 좌절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 3문항의 문제가 뭐냐면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대 유형처럼 교재에 한 4, 50페이지를 커버할 수 있는 한 문항씩 3문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의학 계열 생물 문제하고 자대 계열 생물 문제가 동일한 시험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의대 학생들 줬던 문제 하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중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루푸스, 일형당뇨병, 뭐 폐혈증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문항이 의대 학생들 지도할 때 묶어서 나왔던 그 객관식 문항이 똑같이 나온 문항이 하나 있었다는 거. 사실은 저랑 면역 준비했던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긴 했을 텐데 일반 생물학만 정리했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항 3문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고대의 약간 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 9문항이었다면서 얘는 뭔가요? 저 9문항이 진짜로 문항 하나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는 딱 한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들은 소문항에 붙어 있어서 제가 이 9문항에 붙어 있는 소문항을 파악해 봤을 때 21문항이었습니다.
그중에 빈칸 채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5문항 정도. 단순 개념 지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문항이 9문항. 근데 문제는 자료 해석 문항이나 원리 과정 설명하는 문항이 원래 고대에 안 나왔던 유형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시오, 어떤 현상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항들이 올해 조금 독특하게 나온 문항인데 생각보다 문항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0분 동안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려대학교 문제 풀이할 때 가장 관건은 타임어택입니다. 학생들이 아는데 이 객관식 문항을 더 어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9문제 답 다 쓰고 났더니 5분 남았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대는 사실 문항 자체는 평이했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문항 유형이었었고 제시문 길이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고려대 문제 7, 8문제 주관식 문제 나올 때 시험지 A4로 나오는데요. A4 절반 정도가 제시문이고 밑에 소문항이 붙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시문 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독해력의 문제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 유형에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문항은 2022년 12월 말고 2021년에 12월 달에 나왔던 그 전년도 문항인데요. 이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를 우르륵 모아놓고서 밑에 소문항을 제시하고 위에 있는 단어 중에 골라라. 이게 고대에서 항상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단어 고르기 문항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고려대에서는 조금 특징적으로 제시문 길이가 줄었고 단어 조합 문제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올해 달라지게 된 변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를 주력으로 하는 학생들은 사실 생물학 용어의 영어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주관식 문항에서 시간이 부족해지면 그때 관건은 필요로 하는 단어를 꼭꼭 집어넣어서 핵심적인 문장들로만 답안을 구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글쓰기는 사실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서 좀 장기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게 되면 사실 저는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객관식 세문항을 집어넣은 이유를 왜 넣었나 생각을 해봤을 때 해년마다 고려대의 그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일반 생물학 범위 이만큼 시험 범위 낼 거라고 해놓고 주관식 7, 8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약간 고대 문제는 복불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 객관식 세문항 내면서 식물생리학 부분, 그 다음에 분류학 부분 다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에서 커버리지가 조금 넓어진 상황이세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습 이제 시험에 출제된 범위가 조금 넓어진 상황이라서 고려대는 제일 중요한 게 주관식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조금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제 고려대라고 해서 시험 범위 좁다라고 생각을 하실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대하고 고대에서 작년에 이제 출제된 문항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 준비를 선생님, 교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도 수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1월 말이죠. 그렇죠? 저 기초반 수업 지난 설 전주에 개강했습니다. 지금 2번 정도 수업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1, 2월 달에 진행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 앞에 수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초 단계는 사실 제가 전적대에서 생물 계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잘 생각을 해보고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사실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그 눈빛이 나 저거 다 알고 있는데 라는 눈빛을 제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학습 효율로 봤을 때 학생들한테도 반복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아는 건 또 보지 마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물 1과 생물 2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단계는 제가 권유해드리는 학생은 딱 2종류인데
생각보다 그 비동일 계열 학생들이 생명 계열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에 생물 1, 2가 어려워서 여기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각각의 학문마다 약간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이 접근하는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 생물학적 사고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부터 진행을 권유하는 거는 그 사고 방식을 조금 익힐 수 있도록 또는 여기 지금 다 어려 보이시는데 그 생각보다 졸업하시고 나서 일하시다가 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해가지고 졸업한 이후에 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공부를 논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감을 찾으려고 할 때 기초과부터 진행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기초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생물 1, 2 과정에 해당하는 근데 이거 너무 쉽게 하면 또 학생들 재미없어 하니까 조금 일반 생물학 과정 섞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기초과정 지금 12회차로 이제 커리가 나와 있고 현재 2회차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요 단계부터 갔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합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생물학 과정은 3월부터 6월 과정으로 정리가 될 텐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달 단위로 커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3, 4월 달은 기본 이론 시즌 1, 그 다음에 5, 6월 달은 기본 이론 시즌 2로 제가 나눠 놓았습니다. 저는 가장 그 걱정하는 부분이 생물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지루해서 나가 떨어질까 봐 중간중간에 매듭을 한번 지어드리는 편인데요. 기본 원과정에서는 우리 이제 일반 생물학 범위에 해당하는 생화학 범주라든지 세포학이라거나 유전학, 분자생물학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는 단계가 기본 이론 시즌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이론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분야는 한 분야입니다. 동물 생리학 한 분야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캠벨 교재 챕터상으로는 동물 생리학이 10챕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달 범주로 끊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기본이론 2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작년에 기본이론 2 정리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시험 삼아서 전년도 기출됐던 문제 한번 풀려봤는데 70% 이상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됐던 문제들 중에 가장 많은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3월부터 6월까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 8월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데려갈 텐데 알짜인제 문제풀이가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7, 8월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은 알짜인제 유형편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생물학 이론 정리 열심히 한 친구들 저 2번 돌았어요. 3번 돌았어요. 한 친구들 막상 문제 풀어보자라고 하면 문제가 딱딱 안 풀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문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진행하실 수 있는 알짜인제 유형 여기에서 풀이되는 문항이 대략 한 1000에서 1500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9월, 10월 달 동안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알짜인제 문제풀이 진행하실 건데 여기는 실전편이라고 해서 이제 3개년 문제가 모이겠네요. 제가 작년까지는 2개년 문제 연대, 고대, 중대, 이대까지 모았던 문제들 200문항 정도 여기서 풀렸었는데 올해 추가되면 300문항 정도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저는 기본 이론 내용 정리할 때 이론 정리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풀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기초 단계에서도 문제풀이 같이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풀어지게 되는 문제가 대략 한 200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본 이론 1, 2 과정이 기본 이론 이론서 외에 워크북이라고 해서 문제집이 같이 나가실 건데 이 단계에서 풀게 되는 문제가 500문항에서 600문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짜인제 유형편에서 풀이하시게 되는 문항이 대략 한 1500문항 정도, 실전편 문항풀이에서 풀이되는 문제가 500문항 정도. 대략 한 3000문항 정도 문제가 풀게 되죠. 1년 동안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게 되면 11월, 12월 동안에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과 같이 학생들 1시간 시험 보고 문제 풀이하는 모의고사를 12회 내지 14회 진행하십니다. 회당 25문항씩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략 한 300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 1월 커리부터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시험 보시기 전에 풀이하시는 문항 수만 3000문제 이상 풀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을 할 때 가장 괴로운 건 지루한 거. 따라서 기초 단계부터 기본 이론 진행하실 때 학생들한테 학습 지도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라이브로만 계속 수업을 듣다가 9월 달 돼가지고 현장 수업 들어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수업 딱 듣고 끝나자마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와 시간 순삭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앞에 그 우리 박혜정 선생님이랑 오태훈 선생님 수업 이제 설명 들으시고 제가 딱 마이크 잡는 순간에 뭐 저렇게 말을 빠르게 하지 하고 느끼셨을 텐데 이게 생물 강사 특입니다.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빠른 경향이 있는데 현장 수업 진행하게 되면 제가 실제 이거보다 조금 더 말이 빨라요. 그래서 3시간 수업 듣는데 시간이 호로록 가버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 문제가 있죠. 놓치는 것도 생기고 필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기초 단계부터 기본 단계까지 진행하실 때에는 수업하면서 내용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라이브 서비스 있잖아요. 주말 동안에 라이브로 복습하실 거고 그리고 문제풀이 하시면서 복습 또 한 번 하시고 그럼 본 수업 듣는 과정에 벌써 3회독하는 효과 나오시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문제만 풀이해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개념을 같이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유형편 진행할 때 또 한 번 복습, 실전편 진행할 때 또 한 번 복습, 그럼 5회독 진행하시는 거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 최종적으로 관련 지식 정리하는 것까지 최소한 저랑 1년 커리 진행하시면 일반 생물학 내용 6회독 하는 효과 보시고 시험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연고대 유형을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이론 설명과 문제와 함께 진행해 드릴 건데 딱 하나 비는 게 나오시죠. 쌤 중간식 답안 정리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이게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전 과정에 월 1회 모의고사가 있을 건데요. 이 모의고사는 전부 다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제출한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첨삭 지도해서 어떤 내용이 비어있고 어떤 방식의 서술이 잘못됐는지 첨삭 지도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랑 진행했던 3월부터 시작한 학생이 이 친구 답안이 조금 교정됐다라는 느낌 언제 왔냐면 9월 달에 오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에 준비 안 되시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달이 매번 답안 작성하시면서 자기의 답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지도 받으시게 되면 한 3, 4개월, 빠르면 3, 4개월,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분명히 답안지의 개선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대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빈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풀커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도 별로 없고 일단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았을 때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요. 좀 탄탄한 커리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도와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설명할 때마다 마무리가 조금 걱정인데 사실 학생들한테 작년에 시험 보러 들어간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연고대 준비했던 학생 중에서 파이널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한 3, 4명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빨리 시험 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 붙었습니다. 1차 일단 지금 2차 결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인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뭔가 이제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뭔지 모르게 시험이다라고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들이 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탄하게 준비가 완성이 되게 되면 11월, 12월 달 정도가 됐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반복하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빨리 시험 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시험 보러 간 학생들한테 시험을 두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너희가 우수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준비했는지 확인한다라는 마음으로 시험 보고 와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만 탄탄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시험 보는 그날이 여러분의 시험의 날이 아니고 그 우수한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학교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확인하는 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년 뒤 12월 달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확인의 날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알찬 시간 1년 동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